안녕하세요, 강차입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제2의 원전 관련주처럼 이런 파동이 나올 다음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원전 관련주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실상 지금 매수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불가능한지 설명드리기 전에 그동안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파동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면요. 미국 때문이죠.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원전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어요. 트럼프가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 원자력 관련주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 원전을 밀어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도 이렇게 큰 펌핑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도 있고 우리나라가 원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원전 관련주들 한국이 그렇게 잘하는 사업인데 왜 지금 매수 못하냐? 그거를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사실상 원전 관련주는 세 개 중에 하나는 매수를 했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핵심 기기를 일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원전 관련 총대장주였죠. 아니면은 BHI는 소형 모듈 원자로 작은 원전이죠. SMR이라고 하는데 SMR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미국의 기업과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하고 SMR 관련 대장이었죠. 이거 두 개를 매수 못했으면은 하다못해 건설주라도 원전 관련 건설 대장주인데요.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현대건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추진하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3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SMR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얘네 3개가 원전 관련 대장이고 이 3개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하셨으면은 홀딩을 해볼 만하지만 지금은 매매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매매를 못하냐? 그거를 설명드리면요. 일단 두산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차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난 꼭지예요. 지금 요 자리에 있는데 이게 미국의 S&P 500 지수처럼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 물론 높아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혹시 꼭지 매매 해보셨나요? 머리에서 매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에서 매매를 하면요. 요런 음봉 하나만 나와도 90% 손절 나옵니다. 왜 손절 나오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 있죠. 주식은 심리 게임이에요. 주식은 심리 게임인데 고점에 매매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심리 게임에 심리전을 지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점이 매매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카드 게임을 하시는데 카드 패만 받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상대가 나보다 좋은 패면 어떡하지? 카드 패를 까보기도 전에 내 패가 안 좋은 패면 어떡하지? 덜덜덜 떨면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꼭지 매매는 심리적으로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매매고요. 주식으로 꼭지 매매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우상향 한다 해도 지금 매매하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BHI도 마찬가지고요. 차트가 동일하죠. 원전 관련 대장주니까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치고 올라온 현대건설 엄청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점이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 결론은요.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슈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죠.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지는 게임은 주식시장에서 하면 안 돼요. 심리적으로 지는 게임은 그냥 취미로만 합시다. 여러분들 돈 걸고 그런 게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전처럼 쭉쭉 오를 앞으로 어떤 테마를 봐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원전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죠? 트럼프가 밀어줘서죠. 미국이 하니까. 미국이 밀어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상승하는 건데 미국이 원전 관련 산업을 밀어주는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원전이 왜 필요하죠?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한 거고 트럼프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원전을 많이 늘려가지고 전력 생산을 늘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력이 부족한 이유는 뭐죠? 인공지능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죠. 뭐 지금 당장 부족해가지고 집에 형광등이 꺼지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AI가 전력을 무지막지하게 먹을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질 거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AI가 왜 전력을 먹죠? 데이터 센터 급증 때문에 전력이 부족한 거죠.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봐야 될까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뭐가 있죠? 데이터 센터에 AI 칩 수백 수천 개를 무지막지하게 꼽아대잖아요. 그래서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봐야 될까요? 그런 종목들도 물론 당연히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 AI 칩이 계속 가동이 되면은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그 열을 냉각시키지 않으면은 AI 칩이 뭐 녹거나 데이터 센터가 터지거나 하겠죠. 자동차에도 냉각수가 필요하듯이 데이터 센터에도 반드시 냉각 기술이 필요한데 이 냉각 기술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 다음 테마로 냉각 관련 테마, 냉각 섹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액침 냉각 없이 AI 못 돌리는데 한국 기업 믿을만 할까?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IT 인프라가 가동률도 높아지면서 이 거대한 뇌를 식힐 냉각 기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죠, 여러분들. 근데 이 냉각 기술이 해외에서 이미 액침 냉각이 대세라고 해요. 장비에 액체를 담가 직접적으로 식히는 방식으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AI 데이터 센터는 결국 액침 냉각만이 답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테스트 베드 수준이라고 하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다음 섹터로 액침 냉각 관련주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원전 관련주처럼 대장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작은 소형주들이 있을 것이고 짜잘짜잘한 종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세 분류의 종목들이 있을 건데 대장주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장주는 삼성공조라는 종목인데요.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저점에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월봉상도 고점 대비 절반 정도 조정을 받은 자리라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면은 나쁘지 않을 자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 종목이 왜 대장주인지 그거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사실 여러분들 삼성공조는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이런 공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50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해온 업체예요. 근데 얘가 대장인 이유는 사실 기업 이름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앞에 삼성이란 이름이 붙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볍고 기업 네이밍도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액침 냉각 기술이 뛰어난 기술이 있는가? 그거는 저는 의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삼성공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종목 공부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현재 대장은 얘고요. 그 다음으로 중소형주가 있겠죠. 중소형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GST라는 종목이랑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얘네는 왜 관련주냐면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GST가 LX 일렉트릭과 액침 냉각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 근데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리고 GST의 비즈니스 서머리를 봐도 2021년부터 액침 냉각 장비 신사업을 준비하였고 2023년 개발을 완료하여 POC를 진행 중이라 하죠. 이렇게 서머리에도 써 있는 만큼 뭔가를 하고 있나 봐요. 자세한 거는 깊숙이 까봐야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은 영상 분량이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볼게요. 어쨌거나 GST 월봉으로 봐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게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크게 실릴 때 한 번 정도 지켜볼 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이네요. 월봉으로 봐도 거의 신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랑 다를 바가 없죠. 이게 아마 전력 설비 관련해도 묶여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긴 부담스럽다. 이 종목을 보려면은 그래도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와야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형주. 대형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왜 액침 냉각 관련주지?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기사를 보면은 플렉트라는 그룹을 삼성전자가 인수했다고 해요. 이게 5월 22일에 나온 기사인데 비교적 최근에 나왔죠.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내용을 보면은 이 플렉트라는 그룹이 유럽의 최대 냉난방 공조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그룹을 인수한 이유는 당연히 냉난방 공조 사업을 키워보겠다. 냉각 시스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주로 묶였는데 어쨌거나 차트를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300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 테마로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종목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냥 매출액 이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슈, 지수가 좋으면 올라간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자리는 나쁘진 않다.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 도전해 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LG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종목이에요. 사실 저도 LG전자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LG전자의 현재 주가가 7만 1,000원인데 이게 2005년 주가거든요. 20년째 7만 1,000원이라는 건데 그 이유가 사실 LG전자가 매출도 좋고 뭐 사업도 여러 가지 하면서 사업성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4만 원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가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많이 하죠. 분할 상장을 너무 많이 해요. LG전자가 해외에서 매출이 조금만 좋으면 해외에서 분할 상장한다고 하고 해외 법인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사업체 다 떼내가지고 분할 상장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하죠. 그래가지고 재평가를 못 받고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하단으로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주가를 보면은 주가 관리하려는 모습도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가지고 그냥 굉장히 쌀 때 6만 원대 초반으로 오면은 그때 한번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거나 LG전자의 냉각 이슈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기술력으로는 냉각 대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좋고요. 제가 알기로 LG전자는 칠러라는 냉각 시스템이 있는데 그 칠러가 주로 산업용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대형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해요. 칠러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를 생성하여 건물 내부의 공기 온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고요.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분할 상장 이슈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도 않고 회사가 주가 관리도 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신 다음에 공부하셔가지고 올바른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랑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으로 짬이 날 때마다 이번 영상처럼 매수하면 안 되는 테마, 다음 주에 좋을 테마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해요. 그리고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왜 이 테마를 매수하면 안 되는지, 왜 이 테마를 매수해야 되는지, 이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렇게 가볍게 설명드리고요.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 테마에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 매수하면 좋은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은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과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매일 관심 종목 및 시장 브리핑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